전세가가 폭등하진 않겠지만 매매가가 어쨌든 이게 빨리 자극을 받아서 가냐? 적게 자극을 받아서 가냐의 차이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1년에 50만 정도가 거래되고 월 5만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4만 건 정도로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로 좀 줄어 있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을 출연을 하면서 댓글이나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지방 얘기는 안 하냐?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냐? 아니 요청을 수도권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사람들이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다 수도권이니까. 저도 지방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저도 다 체크를 하잖아요. 조회수나 뭐 시청 지속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다룹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저한테 댓글 이렇게 주시던 저희 채널 와가지고 왜 서울만 부동산이냐, 서울만 왜 다루냐. 아니, 많이 보면 하지. 많이 보면. 지방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지방도 준비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에 좀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 대전, 지금 충북 이 정도만 좀 공급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좀 계속 없다. 이후에는 뭐 광주, 대전만 있는데 대전 쪽도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네, 미분양도 많고. 좀 있어요. 네. 도안 신도시만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도안. 도안 좋아하세요? 저 살았었으니까요. 아, 도안 쪽에? 네. 근데 신도시 되기 전에 나왔죠. 좀 자리 잡기 전에. 그래도 부모님 집이 거기 있었으니까 트리플에. 아, 유성온천역 9단지. 네. 그쪽만 분위기가 좋아요. 도안 신도시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렇다 말씀을 드리고 서울은 여전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강보합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뚫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야. 그럼 이제 완전 회복장 아니고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울한 건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못 간 단지들이랑 구역들이 많은데 잘 나가는 핵심 지역에 거기 가격만 2배, 3배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는 거지. 그치. 네. 약간 주식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지금 종합주에서 엄청 오르고 있는데. 날라가잖아요, 지금. 내 건 안 올라요. 프랭이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지금 불장이래, 주식이. 뭔 개소리야. 내 거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너무 똑같아, 주식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이랑 비슷하게 2,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면 3월에 9,000건까지 올랐어요. 완전 많이 올랐죠, 진짜. 진짜 팡 터졌죠. 2, 3개월 다 집계되니까 뭐 7,000건, 8,000건이나 9,000건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그 이후로는 이제 4,000건, 5,000건으로 그래도 여기가 5,000건이 넘었잖아요.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5,000, 6,000 되거든요. 근데 지금 5월에 지금 원래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전에는 막 3,000건, 2,000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계엄이었고 그러니까 3,000건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그래도 4, 5,000건으로 지금 서울은 거래량이 좀 유지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세종이 계속 1위를 거래량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이후에 분위기 어떠냐를 보려면 4월부터 봐야 되는데 4월 이후에도 분위기 어떤가 봤더니 이제 세종이 1위를 계속 탈환하고 있고 네. 서울을 보면 4월에는 세종 밑에가 서울이거든요. 2, 3월에. 근데 중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5월 돼서는 거래량이 더 많이 내려왔죠. 거래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거래를 많이 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지언정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좋은 지역은 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미한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 16년에도 불장이었고 그리고 뭐 절벽상승장 이렇게 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오히려 보이세요? 경기부터 매매 시세의 이 평균 편단가예요. 다 밑에 내려오는데 서울만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여요? 갭이 이전에 15년도, 16년은 요만큼 갭이어서 서울이랑 경기도랑 다른 지방들은 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모여 있잖아요. 다 가격대가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밑이나 뭐 1,000만 원 내외로 몰려 있는데 서울 혼자 4천만 원대예요. 갭이 더 많이 벌어졌어. 그러네. 이 색칠한 넓이가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네, 점점 이렇게. 갭이. 그래서 이제는 뭐 옛날에는 지방에 2-3채 팔면 뭐 서울에 한 채 살 수 있던데 지금 10채 팔아도 서울 안 되는데 지금 더 이제 20채 막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정말 장난 아니죠. 이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0년 전에 서울에 집을 사놨어. 지방에 집 산 사람이랑 지금 평균 평당가 엄청 차이 나는 엄청 차이 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 활성화 정책을 믿고 지방에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지방이 회복될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막 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23년 이후부터 24년, 25년에 지방의 부인들이 서울에 와서 거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욕했어요. 왜 너네는 지방에 살면서 막 거래는 왜 서울에 해? 막 하면서 좀 오히려 그러면서 서울의 가격 높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서울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앞으로 똘똘한 한채의 기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심화가 될 거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게 너무도 이제 당연해지는 풍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아가는 거 보소. 잠실의 리센치를 보면 곡선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상승 곡선이 쭉 이렇게 쭉 뽑아 나가는 게 22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 주는 게 물론 중간중간 숨고르긴 했지만 이때 내가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아름다운 곡선을 가고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같은 송파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같은 송파내에서도 이제 거여 마찬가지 내려오면 내려온 다음에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거나 이제 강의를 나가면 네. 막 질문한다고 마지막에 남아서 막 줄을 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문정동, 거여 마천 이쪽쯤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나 그쪽에 이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송파 엄청 뜨겁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락동 밑으로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것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 갭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하거나 이제 조금씩 더 핵심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던가 저쪽은 저만큼 오르는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올라? 이거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을 더 자주 많이 겪게 될 수 있다. 야, 그래프를 보면 이것과 이거. 물론 네. 이제 절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입지 차이도 있고 와 네네. 심하긴 하다 진짜. 이거와 이거. 똑같이 3년 그래프잖아요. 얘도 아. 3년 그래프, 얘도 3년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정말 너무 많이 좀 차이- 같은 좀 송파인데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좀 가야 되는데 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파주 운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송파에서 가락도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이렇게 막 크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야 돼 아파트를. 내가 맞아. 살 거를. 그러니까. 뭐 잠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어렵다. 사실 서울에 에너지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원구 쪽에도 거래가 많이 늘었다. 요새 뉴스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노원구 하면 이제 상계동이고 이제 상계동 할 때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해서 재건축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엄청 또 재건축 이제 무조건 잘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막 재건축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이고 이젠 재건축도 입지를 따진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요새 딱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요번에 또 분양가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넓힐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건설법에 대한 규제가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태양광을 넣어라, 뭘 층간소음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재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어쨌든 지금 건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 분담금은 5억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계동을 보시면 24평 매매가 6억이에요. 분담금 5억 내라 그래. 11억. 할 수 있겠어요? 헉소리 납니다. 이게 사업성도 사업성 문제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에 따라서 주민이 이게 재건축을 가냐 못 가냐를 정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집을 그 분담금을 안 내고도 이제 일반 분양을 잘해서 컨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추가 분담금 2억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받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5억을 낸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건축의 꽃이라고 하는 노원구
노원구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하는 상계동 안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상계주공 6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24평이면 선호하는 평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가격이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 이제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이런 걸림돌들이 너무 많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세가는 앞으로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야, 서울 역색 초역세권에 11억이면 해야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5억을 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 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막 한 15억 사시던 그러니까 15억가 절대가가 15억 넘어가는 집에서 5억을 더 내라고 하면 뭐 어찌어찌 집에서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쵸. 집값이 5억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분담금을 5억 내라?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의 이제 상계동이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 중에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서울이고 에너지가 간다고 하지만 여기도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사지 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요새는 수도권의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경기도권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